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현재 개인당 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부부의 경우 20% 감액되어 총 54만 8천 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함께 사는 것이 죄냐는 불만이 폭증했고, 심지어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하고 부부도 개인과 동일하게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부 노인 가구의 소득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 정책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추진됩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실제 퇴직 시점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에 퇴직하게 되어 5년간의 경제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공무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정년제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여 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충분한 노후 준비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획기적입니다. 그동안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입원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간병비는 모두 개인 부담이어서 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병수발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간병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리는 통합 돌봄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하여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보건소, 요양시설 등 공공기관과 민간 요양시설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정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84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6% 증가한 수치로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로는 환경정비, 안전지킴이, 교통지도 등의 업무가 포함되며 시장형 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와 돌봄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 확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2개까지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연령을 낮추고 보장 개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이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연령과 보장 개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파편화된 진료를 받는 대신 거주지 인근에서 한 명의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노인 기준 연령 자체를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또는 7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의 정책들은 모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사안들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올해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